안녕하십니까. 이 뉴스에서는 2주에 한 번씩 환경 관련 상장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선 ENT, 두 번째는 KG ETS에 이어 이번에는 이건산업을 준비했습니다. 이건산업은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건축자재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목재, 조림, 열병합발전소 등 3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은 솔로몬 군도와 칠레에 있습니다. 오늘도 정경춘 편집국장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해 오신 자료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정용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건산업입니다. 이건산업은 크게 목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림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 이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목재 사업은 주로 이제 합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합판을 만들고, 그보다 요즘에 아파트 같은데 신축 아파트 가면은 바닥에 보면 옛날엔 장판을 깔았는데 요즘에는 그 나무로 깔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마루 바닥재? 그거를 주로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나무다 보니까 해외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걸 키우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칠레하고 또 저쪽에 솔로몬 군도, 그 오세아니아 호주 부근에 있는 솔로몬 군도에다가 그런 조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열병합 발전 시설을 갖고 있어서 열병합 발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보통 발전소는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을 가해서 벙커시유 같은 거를 열을 가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열은 이제 다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열병합 발전소는 그 열을 별도로 또 회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주변에 난방 같은 거에 활용을 하는, 이 전기도 생산하고 그 난방열도 같이 공급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건산업은 매출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추이를 보면은 2017년도에는 거의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300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2,800억, 2020년도에 2,500억. 그래서 잠깐 늘었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는 약간 좀 늘었습니다. 2,700억으로.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 영업이익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는 160억, 2018년도에 237억을 했다가 2019년도에는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96억. 그리고 작년에는 58억. 완전히 더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올해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는 35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8배, 7배 정도 오른 거죠. 이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확 늘은 거가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에 이제 80억이었는데 올해 160억으로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은 96억에서 58억으로 줄었는데 돈 들어온 거는 80에서 160억으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회사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전망은 좋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목재에서 이제 합판을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다가 그 솔로몬 군도에다가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림 사업 자체가 지금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1, 2년 만에 심는다고 1, 2년 만에 그걸 쓸 수는 없는 산업이거든요. 보통 펄프를 만들려면 6년에서 7년을 키워야지 이제 펄프 정도를 만들 수 있고,
그 가공용 목재를 쓰려면 한 15년 정도는 최소 키워야지 그거를 가공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나무가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조림 사업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했으면은 15년은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조림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 실적은 계속 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나온 나무를 잘라서 뭐 통째로 팔거나 아니면 거기 또 이제 가공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니어라고 이제 합판의 원료처럼 쓰이는 그 얇은 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또 수출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칠레법인에서는 그쪽에는 이제 안데스 산맥에서 이제 목재가 많이 나거든요.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그 목재를 가공 공장까지 또 가지고 오는데 이제 운송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나무가 이제 뭐 핸드폰이나 반도체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송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서 채취한 나무를 가공 공장까지 갖고 오는데 그 운송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칠레는 또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원료를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갑자기 확 늘었다 그랬잖아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이 목재나 이런 합판 만드는 공장들이 가동을 많이 중지를 해가지고 물건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택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쪽 법인에서, 칠레 법인에서 생산한 그 합판을 미국으로 좀 많이 수출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보다,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합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 상황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목재 중에 합판 있잖아요. 그래서 50기 반기라고 하는 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합판 가격을 나타낸 건데 577달러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359달러였습니다. 거의 한 60% 정도가 60-70%가 가격이 오른 거죠. 근데 나머지는 뭐 합판이나 마루 뭐 이런 것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쓰는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럼 가격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베니어판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합판 가격이 거의 상당 부분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보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장대 음봉이 지금 쭉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많이 빠졌고 이 회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은 되고, 일단은 현재까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지금 오늘 12,45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12,450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차 저항선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더 빠지면 이건 산업도 덩달아서 같이 빠질 수도 없거든요. 모든 주식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회사 자체적으로 상황만 보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1차 지지선으로 12,500원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이 1차 저항선으로, 1차 지지선으로
1차 지지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더 빠졌다, 지금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더 빠졌다 그러면은 밑으로 하락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 지지선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 지지선은 2020년도 이때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박스권의 상단 정도 수준, 요 정도 선까지 밀려도 크게 이상은 크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 지금 실적이 줄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줄고 있거나 뭐 이런 나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공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합판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져봤자 이거는 시장의 영향으로 빠져서 만약에 밑으로 더 눌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많이 빠지면 10,000원 정도 수준, 조금 덜 빠졌다 하면 11,000원 정도 수준,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이쪽으로 15,000원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현재 들고 계셔서 15,000원 부분에서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은 일단은 1차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식엔 100%가 없기 때문에 몰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은 현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지지선이 무너지고 2차 지지선 정도까지 11,000원 수준까지 밀렸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탈출을 하시든, 아니면 이 회사의 실적을 믿고 올해 미국 주식시장, 그 주택 공급시장 같은 그런 영향으로 이 회사는 성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15,000원, 16,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오를 걸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고 이 회사가 이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16,000원에서 여기 보시면 최고점이 17,450원까지 올해 올랐었거든요. 최고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요 정도까지 수준으로 일단은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까 제가 봤을 때 2017년도 영업이익이 160억인데 올해 컨센서스가 350억이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한 2017년 정도 수준으로, 2017년에서 2018년 그 정도 수준으로 또 회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당시에 주가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2019년도까지고 좀 더 길게 봐볼까요? 이거는 500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이전까지 좀 만약에 확대가 되는 차트를 보면은 2만원 수준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2017년, 18년도 그때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2만원 이상 갔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이런 거를 다 주식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이 주식을 계속 좀 꾸준히 갖고 계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뭐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이건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낮아지는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3차 지지선. 지지선 11,000원, 10,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때쯤 일부만 사셨다가 관망을 하시는 게 일단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2주 후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